머리 어깨 무릎 원, 투, 원, 투, 쓰리, 포.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무릎 머리 목소리를 크게 한번 해주세요. 머리 어깨 무릎 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 엄청난 선생님들 결정에 제가 한 1시간 정도 무엇을 어떻게 전달해야 오늘 선생님과 호흡을 맞추면서 또 오늘 첫 스타트로 제가 강의여서 제가 강의를 또 얼마나 잘해주는 것보다도 대화를 잘해야 선생님들 또 오늘 내일 기분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 오면서 무지개 고민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께 잘라서 그래서 선생님도 오늘 어쨌든 고진광이 저 친구 그냥 말은 하네 이래야 되는데 오늘 저는 아침에 일찍 오느라고 열차를 타고 오면서 그 강한 근력을 보면서 오늘의 사회치 운동은 지적 노체 이래서 그 운동이 우리나라의 산업사회에 농경산에서 산업사회에 큰 원동력이 됐던 거였구나 해서 사회치 운동 저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어요? 예, 동의 하도 마스크 안 쓰고 하면 뭐라고 하셔서 그래서 이미 집행부 회장님이 10분을 쓰셔서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이제 50분인데 가능하면 제가 40분, 30분 선생님들 분위기가 안 좋으면 10분에도 끝내고요. 그래서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옷들이를 아까 회장님이 덥다고 그러는데 아마 벗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덥습니다. 저도 좀 벗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네, 벗으시는 게 좀 더우셔서. 그리고 또 혹시 선생님들 하나 양해해 주실 거는 제가 뭐 그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데 뭐 방송 쪽에서 고진광 대표한 상당히 오래간만에 특강하는 게 있어서 오늘 좀 찍어서 강의가 좋으면 내보내고 아니면 폐기하려나 봐요. 그래서 아까 집행부에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강의가 좀 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엮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거 아니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우선 여기 음악 선생님 안 계세요? 선생님 잠깐만 나오시죠. 잠깐만 나오시죠. 왜냐면 이제 저는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호흡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선생님 기억하시던지 이러면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사회치 운동할 때 학교에서 머리, 어깨, 발 뭐 이런 노래 기억나십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다 같이 한 번만 일어나실래요? 오늘 운동도 했고 분위기도 하게 풀고 해야 이런 얘기지 왜? 머리, 어깨, 무릎, 발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크게 할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돼.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가 커지면 오늘 분위기를 바꾸게. 머리 어깨 무릎 원, 투, 원, 투, 쓰리, 포.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무릎 머리 목소리를 크게 한번 해주세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목이 예, 고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오면서 열차로 한 84세 된 이성웅이라고 세종시 옛날 연기군에서 하셨던 사회치 운동에 선구자였던 분하고 전화를 했는데 형님 내가 오늘 가서 무슨 얘기하는 게 선생님들이 제일 좋을까? 사회치 전국에서 그리고 요즘 시대에서 쫙 우리 사회 원동력이 됐고 오늘의 농경산하의 산업사회에서 오늘에 있기까지는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이 분위기는 그런 거다 하니까 야, 이 얘기 한번 해봐 선생님들한테. 옛날에 사회치 운동을 시작할 때는요
연기고 나면 군수는 차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군수 차 안 나왔어요. 그런데 농촌지도소장 사회치는 랜드로버 자가용이 나왔었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군수부터 이제 그리고 또 한 번은 지도자는 자전거가 나왔었대요. 그 자전거게. 그래서 농촌을 다니면서 그리고 그랬었다는 거야. 그때 파워가 얼마나 셌는지 그 하기가 군수부는 지도소장하고 그런 시절인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다 이래요. 그럼 그때 그 말씀하시니까 저는 생각이 나는 게 하나 딱 있더라고요. 선생님도 기억나실래요? 이게 이제 연세 드신 분인데 저 어렸을 때 저 시골 연기군 촌놈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분이 와서 토끼 2마리를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끼 2마리를 갖다가 집에서 키우니까 어느 날 그 토끼가 번식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끼로 막 키워가지고 또 시장에 가서 파는데 참 토끼를 키우기 좋더라고요. 그냥 동네 풀만 뜯어다 주면 자고 학교 갔다 와서 그래서 그걸 팔아서 나는 유난히 그때 좀 지금 생각이 좀 다른 사람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거를 토끼를 키우니까 토끼가 또 많아지니까 죽기도 하더라고요. 비 오고 그러면 자기가 아니다 해서 어떻게 해서 돼지 한 마리를 샀어요. 돼지를 사갖고 돼지를 키우니까 그 다음에 그게 송아지 한 마리 살 돈이 됐었습니다. 제 중학교 때.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그때 저를 깜짝 놀라 저놈 새끼 봐라. 토끼 키우더니 뭐가 돼. 근데 나중에 이게 누가 준 거냐면 누가 줬겠어요. 농촌지도소에서 잘 활동하고 청소년들이 인성개발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손들어 키울 사람에서 원하는 사람을 줬던 기억나요. 근데 제가 그때 저요! 이랬을 것 같아요. 실은 우리 집은 키울 조건이 안 됐어요. 왜냐면 그래도 조치원 시내라서. 그래서 농촌은 저기였는데 그러면서 그 송아지 했었던 일화에 가만히 지금 더듬어 보니까 그때 농촌 사회주운동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의 현 위치는 어디가 됐겠냐. 그리고 그때 그 자활운동으로 우리나라 했을 때 정부도 과감하게 군수는 차가 없어서 소장을 차주고 자전거를 줬었다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사회지 지도교사님들 배우는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나 언뜻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어떤 이런 일환인데 선생님도 혹시 뭐 별도로 정부가 고생하신다고 막 하면서 저 뭐 이렇게 밥값도 주고 또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아닙니다. 대답 아닌 거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위기를 바꿔가는 오늘 그래서 백수준 선생님께서 저보고 고위사장님 청소년들이 코로나 시국에 청소년들 얘기나 그냥 한마디 해주셔. 근데 또 막상 그래도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해야 되니까 제가 말은 좀 잘해도 글쓰는 게 약해갖고요. 서울대 교수 막 각 분야들 얘기해가지고 코로나 시대 청소년의 그 강의 자료는 좀 줘봐라. 그랬더니 그분들 머무르고 해도 여기 7년만 무르했는데 그러고 하고 저는 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학문적 받침은 그래 뭐. 그러나 오늘 제 얘기가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선생님도 지금 40분 남았으니까 제가 30년을 시민사회 하면서 청소년들과 역할을 해왔습니다. 어떤 샘플링들을 가지고. 근데 그 중에 이제 너무나 많아서 혹시 선생님들이 지금 학생들하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풀어봐라. 내 중에 왜냐면 시간이 짧으니까. 혹시 그렇게 제안해 주실 분이 없으면 제가 준비한 대로 해나가려고 하거든요.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혹시 이런 얘기를 좀 해봐라. 근데 이런 얘기가 재미없다. 뭔데 그러면 그냥 제가 준비한 걸 해볼까요? 예. 그럼 박수 쳐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즘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시고 갑자기 이 코로나가 뭐 지금 이제 넘어지고 국가가 만개하고 이러는 시대는 오는데 우리 사회는 근본적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워지고 또 선생님들이 그냥 해보지도 않은 온라인 교육 하려다가 스트레스 받고 또 애들은 애들대로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잘 버텨주신 전국의 선생님과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학부모들이 갑질한다고 하는 갑질을 이번 기회에 학부모들이 많이 반성합니다. 정말 자기가 집에서 애들 이거 맞춰보니 자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옛날 그 시기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실질적으로 저와 함께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야, 선생님은 너무 힘들겠다. 그럼 힘든 걸 말로만 하지 말고 표현해봐 가서. 그럼 학부모들도 그냥 웅성웅성해. 고전 몇 년가량 학부모들이 진죄가 많잖아요. 막 갑질하고 뭐 이렇게 좀 너무 요구가 많아. 근데 이번 계기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거. 생활, 교육. 그러면서 학부모들이 이제는 선생님들의 노고와 애로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선생님만이라도 학부모들도 변하고 학생도 변하고 선생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얘기했는데 그 시골에서 참 토끼 나눠줘서 그 토끼를 키워서 사회지운동의 지도자하고 농촌사회를 해서 오늘의 경제 대국에 왔지만 그 근본에 바친 것은 우리나라 사회지운동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생화운동으로 그 다음에 오늘날 이렇게 왔었던 원동력은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이 아닌가. 선생님들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서 저는 인간성 회복운동은 무엇을 했냐. 그럼 인간성 회복운동이라는 걸 막상 해보니까 인간성 회복, 너나 잘해. 그리고 명함, 인간성 회복 추진의 명함 부끄러운 시절이 언제냐면 80년대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확 바뀌면서요. 그때 여기 특히 여선생님들, 나이 드신 선생님도 계시는구나. 이거 시장에 가서 100원이면 안 샀습니다. 근데 백화점 가서 10,000원이면 샀어요. 이거 똑같은 거를. 그만큼 80년대는 브랜드화해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좀 허풍도 있고 갑자기 그냥 부동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가 정말 정직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들 한순간 싹 무너지고 투기와 거짓과 불신으로 쫙 오면서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누구예요? 아이들이잖아요. 엄마 아빠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80년대 터진 사건 하나 있죠. 박한상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 공개되는 이름이니까 그 친구가 외국에 유학을 보냈더니 어떻게 했어요? 돌아와서 한약상 하는 아버지 어머니 불을 태워서 엄마 아버지 죽게 하고 그 돈을 싹 가지고 외국으로 가기 직전에 80년대에 닦은 폐륜 사건, 박한상 사건이에요. 그때 그 사회가 무척 충격적이었죠. 야, 이거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각 단체들이 뭐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뭐 그때 겨우 내 탓이오만 하고 있고 실천운동은 먹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30대 초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까지 모여서 만드는 게 인간성 회복 운동 추진자가 그래 들어가는데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추진자를 못 빼고 있어요. 아직도 뭐 폐륜 뭐 사건은 더 복잡해지면서 사건이 더 많이 나지고 그러니까 저는 빨리 이 인간성 회복 추진 협의회가 빠져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원 게너스 클럽이라고 80년대 초에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는 매혈 운동을 했어요. 피를 사고 받을 때. 그때 헌혈차도 안 왔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한번 이제 저 얘기를 해주고. 고등학교 때인데 헌혈이 매혈이라고 매혈이 뭡니까? 피파나. 이 피를 팔 수가 있냐. 우리는 그러면 헌혈 운동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와서 그 헌혈 운동에 그 목사님, 박진탕 목사님인데 꼬심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꺼져가는 생명 불을 살리자고 명동에 가서 막 언니 누나들 잡아갖고 헌혈하니까 그냥 그때만 해도 놀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헌혈차가 없었어요. 네 팔군에서 헌혈차가 오는데 학생들 고등학교 애들이 매달리니까 하도 못하고 끌려가서 헌혈했던 게 명동에 72년도에 헌혈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매혈운동을 헌혈운동으로 오늘날 바꾸고 그래서 매혈이 시작해서 헌혈운동 되니까 이놈의 병원부터 지도층들이 어떻게 했어요? 헌혈한 피 한 번 하면 공짜로 준다고 해놓고 헌혈하면 막상
배가 급해서 우리 애가 낳아야 되는데 피가 급해서 가면 돈 내라고 하고 증명서 끊어오라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오늘날 또 그 헌혈을 이용해서 적십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장사에 오늘 저 남산에 있는 적십자는 헌혈운동 하신 분들 133억 갖고 산 건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주장하다가 헌혈만 한 사람들은 이 사회운동에 같이 못하잖아요. 우리 백승훈 회장님 헌혈 몇 번 하셨어요? 군대에서 수도 없이 했습니다. 네? 군대에서 수도 없이 했습니다. 수도했죠. 근데 저 백승훈 회장님 그걸 꽤 했던 것 같은데요. 12번 이상 한 사람들이 원 갤러너스 몸속에 있는 피를 다 뽑으니까 320 곱하기 12니까 3750.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진 게 원 갤러너스 클럽이에요. 그래서 피를 뽑은, 그래서 원 갤러너스 클럽이 발전적으로 해천된 게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꺼져가는 생명을 불을 붙이자 했던 운동에 참 고등학교 때 어쩌다가 거기 발에 잘못 들여놔갖고 오늘날까지 머리가 이렇게 허옇도록 박수 쳐주셔야 돼요. 저는 선생님들 제자가 아니고 그렇게 할 것 같아서. 그러면서 그러면 뭐를 했냐. 야, 시간 연가고 할 얘기는 많고 잘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의 방법, 인간성에 보고 원들이 뭐 할 거냐. 너무 방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천운동이 뭔가 하나 있어야 되겠지 않냐. 그래서 실천운동을 찾는 거는 이미 어른들은 인간성 회복운동이 틀렸고, 그 아까 얘기했듯이 갑자기 산업에서 부동산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애들하고 할 수 있는 게 일기 쓰는 걸 해보자. 반성하는 어린이는 삐뚤어지지 않는 일기에 민족성, 뿌리찾기, 공동체의식 이런 거 해가지고 89년 초에 전국에 나눠주니까 안 받아요. 일기장 주고 그 다음에 주소 받아가지고 또 장사할 줄 알고. 그런데 그게 어느 날 3개월 만에 받으셨다가 3개월 만에 조선일보, MBC 막 각 신문에 토론을 하니까 전국의 선생님들 없어 일기장 달라고 난리였습니다. 그 일기. 그래서 153명이 시작한 일기가 600만 부까지 보냈었는데 요 얘기하고 좀 가능. 그럼 선생님 지금 우리 초등학교 숫자 전체적으로 혹시 원준희 선생님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교. 추산을 제가 못 해봤습니다. 예. 우리 20년만 해도 선생님 놀리지 마세요. 650만이었어요. 우리 처음. 근데 지금 어떻게 났죠? 반토막 딱 났어요. 290몇만 밖에 안 돼요. 초등학생이. 그럼 인구가 이제 절반 상태로 왔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일기장을 꾸준히 나눠줘서 600만 부를 하고, 그리고 미국의 클린턴이 요청해서 미국의 영한일기를 만들고 각종 일기를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무료로 준다고 하는 바람에 입이 병이더라고. 입이 하방세가 무료로 준다고 했더니 사방에서 달라면 안 줄 수 없으니까 주다 보니까 저희들 서초동 사무실이 보증금 빼서 줬고, 그리고 롯데에서 뭐 18억을 줄 테니까 한 권에 광고 넣고 하자는데 이렇게 선생님들처럼 운영에 모여갖고 여기다 광고 넣을 거야 안 넣을 거야. 우리가 이 운동하려고 광고 18억 받아갖고 600만 원 한 번에 찍을 바에는 하지 말자 이랬더라니까요. 그래서 33명이 투표했는데 16대 10으로 광고 안 받고 하는 걸로 해서 18억이 날라왔어요. 우리 그때 18억을 받았으면 지금 광화문에 빌딩 사놨으면 정말 저희들 시민 NGO 아마 대단한 재산가였을 거예요. 근데 우리 당 선생님들이 그때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은 선생님들이 현장에 사는데 그때 황색 돌풍이 또 유명했잖아요. 보시면 저기 혜태는 롯데공 하시고 지역 그 군대들이 정치적으로. 그런데 여기다 광고를 넣으면 학교 선생님들이 에이 이거 뭐 기업에 후원받아갖고 하는 이 산책거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30년이라는 세월을 오다가 이제 안전 문제가 그러다 한때 인권위에서 일기 쓰는 거는 인권 침해다 이렇게 또 우리가 막 했는데 근데 그때 어떻게 그냥 158명이 시작하면서 사랑의 일기 운동이요. 뭐 여기 대전은 충무체육관, 부산은 구덕체육관, 서울은 장충체육관, 잠실 실내체육관. 미국 전 세계적으로 행사를 하면 12,000, 15,000명이 참여하는 전부는 인권 침해다. 뭐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한순간 다 놓더라고요. 일기쓰기. 아 이거 인권 침해래 뭐래. 근데 실은
인권 침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일기를 쓰는 것을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방법을 새롭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고 인권에서 제안한 거예요. 한국. 근데 선생님도 인기를 줘요. 그러나 선생님이 계시지만 초등학교 선생님들 특히 저는 지금도 그렇게 보거든요.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는 선생님의 눈빛과 행동을 보고 삽니다, 애들이. 그 선생님의 눈빛과 행동으로 이 아이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눈빛, 그걸 어느 날 없애버렸으니까 선생님이 일기 이렇게 보시면서 참 잘했어요. 뭐 이렇게 써주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어느 또 한순간 싹 없어져가지고 하다가 그래도 줄기차게 사랑의 일기 운동을 해서 메모하는 아이는 반성하려면 삐뚤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면서 청소년 운동의 한 축을 해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럼 이제 오늘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우리 사회에 우리처럼 독거노인, 빈민촌, 집수리 뭐 이런 걸 전부 학생들하고 같이 실천운동을 했어요. 자원봉사. 그런데 제가 자원봉사 실천운동을 하는데도 안 돼.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냥 선생님하고 주르륵 갔다 오면 자원봉사 한 20시간 다 채워지는데 우리 같이 힘들게 와서 8시간 일하고 뭐 하고 이런 시간 안 받고 또 하겠는데 그런데 그 중에도 꾸준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은 올해 사랑의 안전일기라는 것을 이제 보급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보고 있는 중에 이 사회치 운동의 새로운 변화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백수근 선생님한테 사회치 운동 특강 있을 때 저 한번 불러주세요 했어요. 그 대신 사회치 특강에 우리나라 저명 인사 중에서 안 올라가는 사람한테 저희한테 얘기하세요. 특강 강사는 그냥 무조건 줘. 제가 또 그런 신분이 있어요. 제가 가라면 가요. 오늘 먹고. 그래서 저를 오늘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백승훈 선생님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운동을 했냐? 선생님들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선생님들 이 속에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한 겁니다. 이 속에 계신. 일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하고 뭐 어느 지역에서 아이들이 수학여행 왔어요. 그 수학여행 뭐 인사동 어디 왔는데 가서 애들하고 저 사진 찍고 막 좋다니까 저 시골에서 온 애들이 서울에 어떤 아저씨가 맞아주고 막 이러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뭐 별거 아니었는데. 그러고 걔들하고 인연이 됐어요. 그러니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야 얘들한테 얘들이 서울 구경을 수학여행인가 뭐 무슨 여행인지 모르지만 서울 구경을 하고 또 새로운 맨날 이렇게 죄송합니다. 끌려간다고 선생님 저거에만 쫓아다니는 애들이 자유를 만끽하고 인사동에 휘식고 다니는 애들이요. 인사동. 그러니까 갑자기 뭐 인사동이 뭐야 시골 죄송합니다. 시골이라는 표현. 저 농촌 저쪽 서울보다 뭐 하나 되고 확 뒤집으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저는 아이들 청소년 가지고 실천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천운동에 우리가 제안을 하고 선생님들이 따라와주는 운동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예를 들고 막상 할 게 없는데 뭐가 좋겠냐 해서 6.25 참전유공 영웅들이 여러분 10년 전에 수당을 2만 원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33만 원 받아요. 한 10여 년. 근데 학생들과 함께 참전유공자들한테 편지도 쓰고 그리고 아이들 한 20-30명에서 참전유공자 어른 집에 가서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봉사도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 아이들 중에서 일부는 학교에서 자기네 집까지 우리 동네 간판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동네 쓰레기 실태는 어떤지 팀별로 짜게 했어요. 팀별로 짜니까 애들이 자원봉사 시간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모르는 표현 죄송합니다. 모여서 토론해가지고 그 토론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면 자원봉사 시간 4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신이 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난 걸 가지고 지금 서울시, 경기도 이 각 구청에다가 어느 학교 학생들이 낸 건데 검토하셔. 99% 채택되더라고요. 그 구청. 그러니까 너무 구청에서 고마우니까
그 학교에다가 의원들 뭐 예산 팍팍 지원하는 거예요. 돈 쓸 데 없는 무죄가. 그러면서 찾아서 실천적으로 했던 게 큰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는 최소한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메모지 줘갖고 거기다 메모하고 선생님하고 글을 읽기 반 아이들 그냥 공책 하나 던져갖고 니 쓰고 싶으면 오늘 속상하고 오늘 우리 엄마하고 싸워서 오늘 선생님 웃긴다. 아이 선생님 밥맛 없어. 뭐 이렇게까지 하는 애들 있어요. 그거 쓰는 거예요. 그럼 지들끼리 또 달라서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록하는 메모하는 습성을 아이들이 키우면서 우리 프로그램 아까 같이 청년유공자, 지역 공동체 의식 같은 것을 찾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었던 것은 편지 쓰기 정말 싫어하잖아요. 근데 요거 해봤어요. 엄마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찾아다닐 때 우리 사회에 그때만 해도 치맛바람이라는 이 바람이 세서 엄마들 영향력으로 아이가 변화된 학교도 좀 많아요. 선생님들. 근데 지나간 선생님한테 스승이날 편지 쓰기 운동하고 어머니들이 아이를 들고 옛날 스승 찾아가라. 그러니까 벌써 엄마가 스승이니까 20년 이상 지냈으니까 다 초등로에 노인이 돼 있잖아요. 우리 저 백수근 회장님은 아직 그 수준은 안 가시는데 예를 들면 이 조그만 애가 근데 그걸 찾아가니까 선생님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와 새로운 인간관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 학교 찾아가려고 보니까 아까 같이 인구가 절벽이 돼서 어떻게 됐죠? 학교는 폐교가 되고 그 초등학교는 폐교가 되고 덩그러니 그 종이만 울리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흔적을 찾은 건 남아있는 공간에 사회치 운동의 흔적은 보이는 겁니다. 그 옛날 폐교한 학교를 가면. 근데 그게 자꾸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야 이거 뭐 시간 다 갔네 벌써. 이거 뭐 참 10분 남았는데 한 10시까지니까 제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50 동의하시죠? 네. 이건 박수 쳐줘야지 동의. 자, 그래서요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이번에 저기가 났잖아요. 우한 챌린지가 2월달에 났어요. 근데 김해입니다. 한 지역은 그 아이들이 누구한테 했냐면 조양호 있죠. 조양호 회장한테 편지를 한 거예요. 저 회장님 대기업 회장이 비행기 끌고 거기 가서 그거 격려한다. 그리고 또 애들끼리 챌린지라고 해서 SNS로요. 내가 백수건 선생님, 백수건 선생님은 또 다른 선생님, 다 친구들끼리를 다 끌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기간에 아이들이 지 친구들, 이번에는 고진광이가 백수건 받아. 그 다음에 너 누구 받으라면 지가 이렇게 그림 하나 그리고 챌린지 올리고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날 엄청난 변화를 주는 그들은 이 애들이 그 다음에 누구 불러내냐니까 그 청와대에 수석들 그 선거 전에 나온 이용선, 윤영창, 고미선 뭐 이런 친구들이 왜 냈냐면 얘네들이 작년에 청와대를 갔다 왔었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 분들이 국회에 선거하니까 그때 이 운동에 참여해 주셔 하니까 학생이 해달라는데 어떻게 안 해줘요. 그 사람도 또 참여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여하니까 그 지역에 양천구 싹 해볼더라니까요. 그리고 선생님도 매일 무슨 재미가 있냐면 이렇게 핸드폰 보고 뭐 은정아 고맙다. 너 다정아 수고했다. 이 선생님의 문자 한마디 그 카톡 여기 애들이 막 그냥 신이 나서 이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서 그 운동이 됐는데 거기서 또 더 놀란 거는 애들 보고 야 이 문재인 대통령님도 요즘 힘들고 막 국가 사회가 다 힘들으니 대통령한테 한번 편지 써보는 건 어떡하냐 하고 제가 살짝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에이 우리가 편지 쓰면 대통령이 답장하겠어요? 모든 사람 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아이들 중에 몇 명이 진짜 대통령한테 편지를 쓴 거야. 근데 얘들이 쓰기 전에 저는 확신을 했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다른 게 그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해서 그냥 안 만났어도 2년이 안 만났어도 편지를 쓰니까 답장을 해줘.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학교하고 선생님들이
대통령 답변 받고 나서는 거짓말이고 안 할 줄 알았는데 진짜 답장을 해줌으로써 이 아이들의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받아서 친구들.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이렇게 봐야 되니까 대한항공에서는 또 그 챌리지 그 불렀던 애들한테 또 오너가 딱 편지 써가지고 그 마키린가 무슨 인형이 있죠. 그걸 또 보내줘. 그러니까 지들끼리 자고. 그리고 이번에 대구에 얼마나 큰 사건 났었어요. 우리나라 코로나. 아니 그때 우한이었죠. 대구가 그거 난리 날 때 모든 학교 다 시구를 했는데 그 학교 학생회들이 아마 그 전에 학생회 활동하면서 수제비누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수제비누. 근데 그 수제비누 만드는 거를 그때는 마스크도 사기 힘들었으니까요. 마스크 사기 힘들었잖아요. 줄 서야 되고. 근데 마스크가 없을 때 그래도 손 씻기를 잘해야 한다고 아이들이 이렇게 딱 수제비누 해갖고 대구를 보낸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이 챌린지 운동, 그러니까 그 운동이 아주 원동력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 요즘 그냥 자고 일어나면 막 미국 대선이 곧 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트럼프가 확진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동했던 아이들은 확진이 됐으니까 과감하게 미국에 트럼프한테 편지 쓴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의 자유방으로서 대통령 확진된 거 빨리 극복해서 우리 이 평화와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해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받아서 지금 공개 안 해요. 왜냐면 대선에 혹시 영향될까. 우리야. 전 세계 최초로 청소년이 그러한 방향을 제시했던 건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이 사회치에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여러분 선생님들의 아이템. 이것은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 사회가 뭘로 바뀌었죠? 산업사회, 농경사회 산업은 막 급박하게 오고 선생님들도 막 이러는 중에 그래도 현장을 지키시면서 아이들의 뭔가 조그맣게 할 수 있어서 그냥 격려하고 배려하고 해준 이 운동이 큰 운동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큰 운동의 변화되어 있어 조금 있으면 아마 크게 번질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 백승원 선생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여기 집행부도 하는데 오늘 그 주인공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와 우리와 꾸준히 했던. 그래도 이게 여러분이 이제 혹시 집에 가셔서 사랑의 안전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딱 보면 엄청나게 애들이 이런 것처럼 그럼 이제 오늘 돌아가셔서 선생님들도 얼커니 우리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남의 거 모방이 아니라 가질 수가 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제가 선생님 동의 없이 또 선생님들 내세우시지 않잖아요. 특히. 그리고 또 밖으로 내기 싫어하시는 분이 바로 사회치 정신을 가지고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인데 제가 동의 없이 그냥 공개하겠습니다. 경남 김해의 중앙여중의 김희창 선생님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 선생님이 지금까지 그래서 큰 이 운동을 주도했다. 근데 그 주도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우리 백수근 선생님과 집행부들이 보이지 않게 뒷받침하고 이랬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백수근 선생님도 박수 한번 치죠? 그래서 저는 강의를 약속을 칼같이 지킵니다. 백수근 선생님 10분 빼먹었는데 제가 억울해서 50분에 끝나게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의 힘과 버팀목은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운동도 했고 다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한테 꼭 희망을 주겠습니다. 제가 3가지 샘플만 오늘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그러면 네가 그 사랑의 일기 청소년 운동화에서 아들이 어떻게 컸냐? 그 큰 중에 그 선생님들이 있었죠. 저 충청남도 세종시 하실 거예요. 세종시 초등학교 때 이렇게 선생님을 통해서 이 공부를 했어요. 그 탄아이가 지금 38에 전국 최연소 의장이 돼가지고 그 전에 지가 상 받던 사람이 수여자가 됐던 사건. 이게 엄청난 거. 또
그 현정은 씨하고 20년 전에 같이 그 현정은 씨 지금 저기 되기 전에 주부에서 현정은 씨가 참 재벌 부인으로서 무척의 역할 잘했어요. 이 사람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절대 머리를 감고 물을 안 말리고 와요. 그럼 우리 사무실에서 제일 먼저 뭐 하는 게 뭐냐, 이 마대 잡고 화장실 청소와 제일 어려운 일. 야, 저 아줌마 누굴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정문구 회장 죽었을 때 장례식 날 보니까 현정은이었어요. 그러면 현정은 씨가 계기가 돼서 뭐가 됐죠? 지금 현대그룹을 이끌잖아요. 근데 그분의 그 일화가 우리 인천에 와서 청소하고 이랬었던 화장실 청소했던 아줌마가 됐다고 하니까 언론이 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제를 써가지고 현정은 여사를 확 올린 거예요. 오늘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여러분 선생님들 제자 중에서 우리가 사랑의 일기는 농촌 그 운동과 같이 할 때 158만이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학교 6명. 근데 학교에서 추천이 안 되니까 엄마가 들고 왔어요. 우리 애 너무 잘하는데 왜 우리 추천 못하냐? 규정이 6명이에요. 근데 수없이 엄마의 눈물고 자기네는 식당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치맛바람 뭐 했다고 한다고 해서 받아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잘 성장해서 2대를 나와서 지금 현정은 씨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걸면 그만큼 아이들은 그때 선생님이 하나하나 챙기지 않았으면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 기억하니까 그 중에 또 하나가 있죠. 이 아이만 전혀 얼마 전에 일산 쪽 선생님이 계세요. 일산에 뭐 초등학교 30년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그때도 계속 일산도 조그마니까 사회치 선생님이 최근에 그걸 알았어요. 그 선생님들은 소신이 있으니까 아이한테 뭐 시켰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96년도 사랑의 이수성 씨를 봤어요. 이수성 씨를 보더니 뭐 나도 저거 한번 국무총리 타야겠다 하고 희망을 가졌는데 결국 얘는 못 탔어요. 그리고 서울대를 나와서 지금 대기업 다 하고 명문했는데 결혼식을 하려니까 주례가 없는 거야. 자기는 막상 선생님과의 갈수록 이 정관계가 없으니까 옛날처럼 선생님들도 아마 주례 이놈들 제자들이 서달라고 많이 안 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회가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례는 그러니까 이수성 씨가 서울대 총장을 했지. 사랑에게 공무증 수상했대. 가가지고 기꺼이 저 주례 좀 써주세요. 2년이니까 이수성 씨가 좀 집행해지거든요. 근데 나와서 주례를 써줬어요. 주례 써주고 이 친구는 최근에 저한테 아이들 후배들 쓰라고 100만 원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의 일기와 이 운동, 그러니까 청운동이 지속적인 30년 속에 큰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검사, 판사, 뭐 분야별로 다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큰 줄기를 말씀드린다면 농촌 프로그램에서 저는 이 사회치 운동이 새로운 변화를 가질 때는 어떻게 가져야 되겠냐. 선생님, 절대 실천운동을 꼭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실천운동. 그럼 그 실천운동을 작게 학교에서 시작하면서 아이들은 사회치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 농촌놈들고 산업에 자꾸 받았는데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을 하나 합니다. 하시죠. 선생님, 요즘요, 노동력 착취에, 뭐, 그냥 저소득층에, 뭐, 그룹에 요즘 어떻게 되죠? 택배 기사들이 막 10여 명이나 죽어나가잖아요. 노동력, 인력이 많아.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노동 환경이 이 코로나만 아니면 그렇게 안 바빴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작은 노동이 새로운 변화가 오니까 그게 뭐 요즘 막 죽고 사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보는 건 어떤 게인가. 그래서 저는 해보지 않고는 안 해요.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가 그전엔 택배할 때 오나마나 했는데 요즘은 바카스 하나를 주면 수고한다고. 그럼 택배기사가 그냥 막 90도 저라고 할머니 막 이런데요. 근데 우리 큰아이가 지금 오라클의 팀장 집에서 재택근무 하는데요. 걔도 맨날 시키는데 대문에 놓고 가고 이랬잖아요. 근데 우유통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대문통 앞에 택배 아저씨 힘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편지 하나 살짝 놓고 간다 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택배 아저씨가 그냥 우리 집 올 때는 신나서 오는 거야. 예를 들면. 근데 노동 환경과 사회적 전체를 하는데 그럼 아이들한테 한번 프로그램은
사회치 선생님들한테 한번 실천운동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로 지금 택배기사들. 근데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회환경에 200만 원도 먹고 막 이런 여건이 어려운 분들한테 학교에 선생님들이 반 몇 명한테 야 너희들 요거 해서 일기 쓰고 좀 샘플 갖고 와봐라.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선생님들 뭐 제가 알니까 여기 사회치 중앙 본부가 오늘 이거 잘 채택을 좀 오늘도 해서 한번 요 시기 때 그리고 이게 또 골든타임이 있어요. 여기서 챌린지 운동 택배기사 뭐 하기로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 그거 하시면 제가 신문에 대문자 방송에 내는데 자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작은 실천운동을 가지고 해야만 이 코로나 전국에도 아이들이 메모하면서 기록하면서 이번 기회에 아이들이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용기를 주는 거는 혹시 이 선생님 아마 이번 정권 문재인 씨밖에 그거 안 해요. 선생님들 제자들 중에서 야 지금 정치도 잘못하건 뭐하건 대통령한테 한번 편지 쓰게 해보자 해갖고 엽서를 써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써가지고 한번 보내보라고 그래요. 청와대 주소는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15일에서 20일 사이 한 달 사이 답장 옵니다. 그럼 얘가 큰 계기가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중에서 옛 스승과 은인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사회치 친구들한테 지금 회장님 예. 지금 사회치가 예를 들면 선생님의 학교에 예.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있어요? 저희들 22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 22명한테 아이템 하나 주는 거예요. 너희가 사회치 역사를 찾아와라. 6개월 동안. 예를 들면. 그럼 애들이 어디 가요? 도서관 어디 가서 쫙 찾아와요. 근데 애들이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은. 보상은 뭐예요? 남들처럼 했는데 자원봉사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센터나 이런 기관 그거 잘 인정 안 해요. 선생님, 그 걱정하시지 말고 저희한테 주세요. 자원봉사 다 넣을 테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실천운동 샘플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시간이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해서 혹시 선생님들 제자들 중에 학교 가시면 제가 이따 백수면 회장님한테 이 사회치 저 중앙회 임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우리가 사랑의 일기 큰 잔치라는 게 이번 30일 날 마감해요. 그 애들이 낙서했거나 뭐 했거나 사회치 뭐 활동했던 보고서라도 애들 4개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만들어주자, 작은 것. 그래서 첫째는 아이들한테 뭐든지 동기부여를 주자. 근데 동기부여는 크게 시작하면 안 되더라고요. 지금 백순호 선생님 얘기하신 선생님네 학교에 사회치 애들 몇 명만 데리고 한 번만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이 운동하고 엮어서 치, 더, 노, 채 뭐 이런 걸 가지고 좀 아이들이 해보라고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선생님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요.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요? 벌써 약속한 시간은 내려가야 다음 또 강의 커피 하는데 벌써 55분 됐네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필요하면 이거 그대로 보내드리겠는데 작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코스모스는 넘어지고 국가꽃은 만개하는데 재해와 역병으로 평범해진 나날이 이어간다. 당연히 누렸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격려의 낱말이 필요하다. 그래서 치유의 눈앞에 치유의 눈을 오늘 선생님들이 이제 힘들게 온 아이들한테 치유의 눈빛으로 아이들 맞이해 주실 걸로 합니다. 그리고 치유의 눈빛으로 아이들과 배려와 지혜 그리고 선생님들이 계시면 학부모 따라옵니다. 지역사회 따라옵니다. 그 계기가 오늘 전국 사회치 지도교사 워크숍에 제가 남기는 말 중에 이제 한마디만 더 남기고 이제 그래서 선생님 저 이렇게 방송을 제가 검색해보면요 저는 삼풍백화점에서 있었고 우리나라 재난재해 사고에서는 제 이름만 치면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에요.
경남 쪽에 그 전에 학교 막 그냥 수해 물러있을 때 전국에 끌고 학교 청소하고 그랬었던 게 접니다. 근데 선생님, 오늘 이 호텔이요? 안 무너지죠? 이런 얘기하면. 안 무너져서 선생님과 제가 살아서 오늘 눈빛으로 맞아서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사회치 임원과 우리 백승원 선생님과 모든 분이 살아서 숨쉬어서 쳐다볼 수 있었다는 말을 대신하면서 오늘 제 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